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끝없이 추락하는 시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마치 바닥 없는 계단을 내려가는 듯한 끝없는 낙하감. 파이코인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무거운 공포를 공감할 겁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락업 해제 물량은 시장을 짓누르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억 단위의 토큰이 한꺼번에 풀리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쉽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진입을 망설입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또 가격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더 무서운 건 이 하락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급 구조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압박, 락업 해제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매일같이 시장에 던져지니 투자자 심리는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매수하기 전에는 락업 물량만 보인다. 매수하면 그때부터 공부한다. 즉, 들어오기 전엔 리스크만 보이고 막상 들어오면 희망을 찾으려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파이 시장은 그 희망조차 빛을 잃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 쏟아지는 물량이 끝없는 불안의 골짜기를 더 깊게 파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니콜라스는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정말로 그는 시세 부양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걸까요? 니콜라스는 정말 시세에 무관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학자 출신이라 가격 따위는 안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5년 들어 파이코인은 잠시 1달러 근처까지 올랐지만 곧바로 매일 쏟아지는 락업 물량의 압박에 0.4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만 50% 이상 급락했는데 하루 1억 5천만 개 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투자자 심리를 완전히 짓눌러버렸죠. 연말까지는 총 12억 7천만 개, 그리고 2027년에는 월간 4억 개 이상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눈앞에 드리운 현실적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니콜라스는 왜 손을 대지 않는 걸까요? 사실 아직 스마트 컨트랙트로 락업이 고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락업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기술적 제약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번 약속을 바꿔버리는 순간 코어팀은 언제든 규칙을 깨버린다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락업 정책을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안은 2차 마이그레이션 물량을 일시 지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 파크월드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니콜라스와 코어팀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파이 해커톤을 통해 새로운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고 파이 앱 스튜디오로 생태계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와 온램프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방도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노력들이 시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에게는 이런 생태계 확장보다 눈앞에 쏟아지는 락업 물량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매수 전에 보이는 건 락업 리스크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결국 니콜라스와 코어팀은 신뢰와 시세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줄타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태계를 확장해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이중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시세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그들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한 싸움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릴 위험에 처한 건 누구일까요? 파이 생태계의 심장, 바로 노드 운영자들입니다. 노드란 단순히 채굴 도구가 아닙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존재죠. 하지만 이 노드를 유지하는 데에도 분명한 경제적 한계선이 존재합니다. 실제 계산을 해보면 중급형 컴퓨터를 기준으로 하루 전기세와 감가상각 비용을 합치면 약 1,440원이 듭니다. 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받는 보상은 약 2파이 정도인데 이걸 단순히 나눠보면 최소 723원 이상 되어야 겨우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이 가격이 이 선 밑으로 떨어지면 노드를 켜놓을수록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료가 오르거나 보상이 줄어든다면 이 손익분기점은 더 높아집니다.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사실상 1,000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노드 운영자들이 전기세만 축내는 장비를 켜둘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만약 노드가 대거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트워크 보안이 흔들리고 트랜잭션 처리가 불안정해집니다. 파이가 추구하는 분산화된 신뢰의 토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단순히 시세 하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존폐의 문제로 직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수수료를 소각하는 정책이 추진된다면 백서에 명시된 대로 노드 운영자들에게 돌아갈 보상이 줄어듭니다. 현재도 손익분기점에 간신히 매달린 상황인데 보상이 줄어들면 이건 곧바로 노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세를 살리기 위해 소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노드 보상을 지켜낼 것인가? 이 선택은 결국 파이 생태계 전체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수수료 소각 논쟁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소각은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거래 수수료를 소각하면 발행량이 줄어들고 결국 희소성이 높아져 시세가 방어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죠. 많은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런 방식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백서에 분명히 수수료는 노드 운영자들에게 배분된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각을 한다는 건 곧 노드의 수익을 깎아내린다는 뜻이고 이는 곧 네트워크 유지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미 하루 전기세와 장비 비용을 감당하면서 723원이라는 벽 위에 겨우 서 있는 노드 운영자들이 보상마저 줄어든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노드를 포기할 겁니다. 노드가 줄어들면 네트워크의 분산화가 약화되고 거래 처리 속도와 안정성도 흔들리게 되겠죠. 결국 시세를 살리기 위한 소각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파이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각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세 부양책을 원하고 시장은 새로운 기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하나뿐일지도 모릅니다. 노드 보상과 소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예를 들어 수수료 전부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노드 운영자에게 분배하는 방식 말입니다. 혹은 네트워크 기여도에 따라 보상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 소각과 보상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 모델의 선택이 아니라 파이 생태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택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과연 누가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또 다른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다오 시스템입니다. 다오 시스템,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구조.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모두가 함께 투표하고 모두가 결정한다. 듣기만 해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다오가 도입된다고 해서 누구나 제안하고 누구나 동일한 권한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다오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사람만이 제안할 수 있고 투표권 역시 보유량에 비례해 배분됩니다. 즉, 고래들의 목소리가 훨씬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진짜 탈중앙화일까요? 더 중요한 건 코어팀의 위치입니다. 니콜라스와 코어팀이 보유한 지분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다오가 도입된다 해도 그들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코어팀이 아예 거부권 같은 장치를 손에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오라는 이름만 빌려온 새로운 형태의 중앙집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다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총발행량 1000억 개 문제라든지 수수료 소각 여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커뮤니티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다오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파이코인의 경제 모델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과연 진짜 민주적일지 아니면 고래와 코어팀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일 겁니다. 다오가 생기면 내 한 표가 과연 파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건 이미 정해진 게임판 위에서 돌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은 곧바로 커뮤니티의 분노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보면 신뢰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실히 느껴집니다. 8월 2일 코어팀의 락업 인센티브 발표 이후 커뮤니티에서는 착취적 요구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가격이 90% 가까이 폭락하자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시세가 오랜 시간 하락하면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커뮤니티는 우린 실험쥐가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내며 코어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SNS에서는 코어팀 내부자의 매도 의혹까지 제기되며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니콜라스와 코어팀이 커뮤니티를 지키려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지분을 방어하려는 건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불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생태계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니콜라스가 지금 직면한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상 삼중의 덫, 즉 트릴레마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물량 출회를 늦춘다면 커뮤니티는 곧바로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난할 겁니다. 반대로 한꺼번에 그대로 출회한다면 가격이 무너지고 생태계 자체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점진적으로 나눠 출회한다고 해도 시장은 장기간 매도 압박에 짓눌리게 되겠죠. 이 어느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니콜라스, 당신은 정말 시세를 부양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꺼내지 않은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까? 결국 답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파이코인의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니콜라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니콜라스와 코어팀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과 커뮤니티가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괴리감이야말로 지금 파이코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불신과 분노가 이미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락업 물량의 희생양일 뿐이다. 코어팀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특히 1차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2차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반면 시장은 냉정합니다. 트레이더들에게 중요한 건 생태계 확장이나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크게 보이는 건 바로 락업 해제 물량이라는 숫자입니다. 얼마나 더 풀리느냐,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 이 단순한 계산이 투자 결정을 가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커뮤니티는 신뢰 붕괴에, 시장은 물량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쪽 모두 부정적인 시선만 확대되다 보니 코어팀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거죠. 결국 파이코인은 지금 현실의 가치는 보이지 않고 불안만 부각되는 기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 괴리감을 메우지 못한다면 파이코인은 끝없는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제 공은 시장과 커뮤니티로 넘어왔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파이코인의 미래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끝없는 하락에 짓눌린 가격, 매일 쏟아지는 락업 물량, 신뢰가 흔들리는 커뮤니티, 그리고 분열된 시선 속의 시장.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얽혀 파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몰락의 계단을 밟아 내려가는 그림을 떠올립니다. 노드 운영자들이 포기하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며 결국 파이코인은 또 하나의 실패한 프로젝트로 역사 속에 남게 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반전의 순간을 기대합니다. 다오 시스템의 도입, 발행량 축소나 수수료 소각 같은 과감한 정책 전환, 그리고 실사용 사례의 폭발적 확산이 파이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은 단지 긴 숨 고르기일 뿐,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수도 있다는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몰락으로 끝날지 반전의 순간을 맞이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파이코인의 다음 선택이 그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이코인은 몰락의 계단을 밟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반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파코월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오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